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한국은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정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데, 살아가는 이야기가 어려운 상황, 그만큼 이념적으로 많이 분열이 돼 있다고 봐야죠.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1년에 사회적 비용이 한 250조 정도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0%, 무려 160조 정도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뭐 지역 갈등, 노동, 인권, 사회적인 약자, 또는 양극화, 이런 쪽보다는 사회적 비용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부분이 70%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만큼 양당 정치가 오면서 나은 그런 산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발전적인 쪽에서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물론 뭐 경제나 여러 분야에 다 과도기적인 상황이죠. 특히 정치권은 그냥,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분오열 되지 말고 좋은 의미의 합종 연행을 해서 정치권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건전하게 자리 잡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갈 정권은, 또는 정부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 국내적인 경제 불확실성 상황에 대한 해소, 신산업에 대한 준비, 무너진 생태계에 대한 복원, 참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외교 안보도 그렇고. 최근에 개혁신당이 그 당의 내용 갈등이 많이 들리는데요. 참 안타깝죠. 아쉽고. 글쎄요, 이 당을 같이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같은 곳을 보면서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서로 다른 곳을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나마 그래도 새로운 개혁 보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셨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면 썩 좋은 건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공동체하고 개인이 있고 그 꼭지로 제가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연대감이 있어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구성한 구성원, 개인이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경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고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개척했다고 해서 시장을 지배하지는 꼭 않는다는 거죠. 개척해 놓은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은 또 따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부가가치가 생기면 대기업이 M&A, 인수합병 한다든가 또는 투자권을 판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트업이 유니온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독일 쪽에 팔고, 쿠팡 같은 경우도 미국 회사 아니에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투자를 한 곳이고, 많은 스타트업이 이렇게 유니온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죠. 중간에 대기업이 이렇게 차지합니다. 미국도 그래요. M7에서 이제 브로드컴 합쳐가지고 배트맨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가 대부분 인수합병을 하죠. 유망한 스타트업.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키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청년 정치를 개척을 해서 성과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어서 당에서 나오게 되고 새롭게 당을 꾸렸는데, 그러면서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몇 분 또 계시잖아요.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이 내 편 또는 장점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리적인 장점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준 동영상도 있어요. 지금 내용을 겪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같이 갔던 분들 아니에요, 다. 서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가면 이 봉합이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입지가 있어요. 그거를 정치적인 뭐 무게가 누가 많고 적고 이렇게 논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주류다 비주류다 이렇게 논하는 것도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입지가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당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한 사람이 스스로 지도자로서 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너무 울타리가 이렇게 경색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울타리는 어떻게 보면 당의 색깔이라 정체성이고 정통성이고 좋은 건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중도층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어떤 특정 색깔로 딱 울타리가 쳐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대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이 잘못 활용하면 장점을, 그리고 강점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발목 잡는다고. 우리가 흔히 위기가 기회라고 하죠. 역설적으로 단점이, 그러니까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개혁신당이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피로가 많이 쌓여 있죠. 지치셨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희망의 씨앗을 주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좀 있는 당이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바람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당은.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 뭐 풀 전략이냐 푸시 전략이냐인데, 이렇게 지금 지쳐있는 국민들과 힘들어있는 국민들을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는, 끌어당기는, 풀하는 그런 정당을 좀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의 넓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온 건 개혁으로는 나눠질 수 있어요. 이거를 빨리 하자. 안정 속에 천천히 하자. 그냥 바라보는 곳이 같다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원인이 뭐고 한 발자씩 서로 하나씩 양보하고 하면서 타협을 찾아가시면서 모범을 좀 보여주시면 개혁신당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또 당원들이 있죠. 요즘은 뭐 당원들의 그 당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당원들이 이제 당의 상당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분들이 또 바라보는 곳을, 방향성을 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지도부 아니에요. 만나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씩 양보를 해라. 서로 양보를. 갈등 사안이 있으면 4개가 있다. 그럼 2개 양보하고 2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으셔라. 이렇게 내용이 더
오래 가면 제살깎기 하는 거 아니야. 또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인 자욱이나 입지가 좋지 않잖아. 극우화로 되어가는 또는 극자로 되어가는 극단화로 되어가는 정치 상황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신하거든요. 극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위험할 수 있어요. 극단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개혁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은 공감받기 좋잖아요. 그런 장점을 최대화하셔라. 소통을 하셔서.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사람이 만나면. 근데 너무 많은 상처나 대가, 비용을 치르지 마시라는 거지. 정치는 결국 함께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양비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 거울을 보고 자기를 한번 보세요. 다 나는 떳떳하고 당당했나, 스스로한테 거울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닌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만나서 대화하면 새롭게 또 갈 수 있는 거다. 너무 상처를 많이 내지 마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사분오열 하지 마시고 혹연히 그런 어떤 조정 과정이 있다면 합종연행으로 마인드를 좀 바꾸시라. 정치도 안 해보고 구멍가게 하는 이 30평 하는 구멍가게 하는 영세 사업자가 참 이 공당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좀 그런데, 어려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당을 만드신 분들 아니에요. 그거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선택 하셨으니까 그 어려운 선택이 빛을 발하면 안 되잖아요. 잘 되길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주제넘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만나셔서 대화하시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